여러분, 현대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군인 수가 많다고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기술들의 경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상의 작전, 바로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서 이 거대산 군사작전 하나를 위해 대체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총동원되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장전 완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죠. 이 한마디만큼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는요. 에픽 퓨리 작전이 그냥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준비된 진짜 실전 상황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결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지는 건 아니겠죠. 이 작전의 배경을 보면 무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증강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중동으로 다 모였다는 건데 이건 그만큼 이 작전에 걸린 판이 엄청나게 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군사작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창의 끝부터 시작해서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함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지원 시스템까지 현대 전쟁의 완전한 그림을 저와 함께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에픽 퓨리 작전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이 작전을 위해 배치됐는지 그 목록만 싹 훑어봐도 이 작전의 규모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자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게 있겠죠. 바로 창의 끝입니다. 말 그대로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공격 무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기들을 보면 정말 현대 기술의 정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항공기 딱 한 대의 가격입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말이죠. 근데 이 엄청난 비용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폭격기가 왜 적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고 또 우리 편에게는 가장 확실한 전략가지가 되는지 바로 그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아니 대체 왜 그렇게 비싸고 강력하냐고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디자인이 독특하죠?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박쥐 날개 모양이고요. 공중에서 기름 한 번만 넣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적의 방공망을 그냥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무려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싣고 그 파괴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죠. 그런데 현대전이 이렇게 비싼 무기들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 수십억 달러짜리 폭격기에서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바로 루카스라고 불리는 아주 저렴한 쓰고 버리는 일회용 공격 드론입니다. 이게 이번 작전에서 처음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이 말을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적의 무기, 그러니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거꾸로 분석하고 모델로 삼아서 훨씬 더 강력한 미국산 응징을 날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처럼 비싼 미사일 하나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풀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한다는 거죠.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는데요. 공중전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작전의 기반을 다져주고 바다에서부터 힘을 쫙 뿜어내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바다로 한번 돌려보죠. 거대한 해군 기동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해군력의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항공모함이 한 척도 아니고 2척이나 동원됐어요. 보통 항공모함 한 척이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집중된 거죠. 여기에 최신의 전투기들, 그리고 이 항모들을 지키는 구축함들까지 그야말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모 강습단이라는 건요, 그냥 배 몇 척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는 공격과 방어 시스템입니다. 자, 보세요. 항공모함이 이동식 공군 기지처럼 F-35 같은 최신 전투기를 계속 띄워서 공격의 창,
역할을 하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구축함들은 이지스라는 자동 방어 시스템으로 수백 개의 위협을 동시 추적하고 막아내는 철벽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구축함들이 동시에 수십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또 다른 창의 역할까지 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강력한 폭격기, 전투기, 군함들. 근데 이 무기들이 혼자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무기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세계로 들어가 볼 겁니다. 바로 정보전과 전자전의 세계죠. 지금 보시는 이 항공기들은요, 직접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없으면 작전은 그냥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의 레이더랑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기, 그라울러,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 AWACS,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아군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하늘의 와이파이 같은 항공기까지 바로 이들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숨겨진 진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정보전의 또 다른 주인공 MQ-9 리퍼가 있습니다. 이 드론은 아주 오랫동안 목표를 감시하는 날카로운 눈의 역할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서운 발톱으로 변신하죠. 정보 수집과 공격을 동시에 해내는 그야말로 하늘의 다재다능한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화려한 공격 무기들, 첨단 정보 자산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요, 튼튼한 방패와 끊임없는 보급이 없으면 그냥 다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작전에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 부분, 바로 방어와 군수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중추적. 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패도 다 같은 방패가 아닙니다. 종류가 있어요. 패트리오트 시스템은 기지처럼 특정 지점으로 날아오는 위협을 거의 다 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요격하는 전방어에 가깝고요. 반면에 사드 THAAD 시스템은 훨씬 더 높은 하늘에서 더 넓은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면 방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둘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겹겹이 쌓인 아주 촘촘한 방어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보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투기가 하늘에서 더 오래 머물게 해주는 공중급요기, 망망대해 위 함대의 연료와 식량을 날라주는 해상 보급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전장까지 실어나르는 수송기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애초에 어떤 작전도 시작조차 할 수 없겠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생명줄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B2 폭격기부터 아주 작은 드론까지 또 거대한 항모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전까지 하나의 거대한 군사작전을 구성하는 정말 복잡한 시스템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처럼 첨단 무기를 잔뜩 갖추는 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힘은 이 모든 제각각인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고 통합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